의학을 크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으로 나누었을 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사람과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한의원 남은영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의 생리병리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학은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 인자로 봅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은 질병을 치료할 때 외부 인자를 제거하는 것을 주 치료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동양의학과 한의학은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신체가 외부 요인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체 에너지, 즉 전기가 약해서 외부 요인으로부터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몸이 약하면 외부로부터의 저항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약한 병균이더라도 쉽게 인체에 침입하고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의학은 질병이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이상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체의 조직이나 기관, 내장기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 원인을 신체 국소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생리적인 부조화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의 치료 목표는 외부 요인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신체 저항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치료합니다. 원인 질환이 없는 두통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서양의학에서는 진통제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오랜 시간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고 장기간 과다 복용하게 되면 두통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저질환이 없는 1차성 두통 또는 오래된 만성 두통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발생 원인을 뱃속 장기의 문제로 보고 치료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위 기능이 허약해지면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비위란 소화기와 관련된 뿐 아니라 기 또는 에너지와 몸을 구성하는 수분, 즉 체내 에센스 또는 체액을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비위 기능이 약하면 기의 순환이 약해지면서 체액이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되게 되는데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부르죠. 이 몸속 노폐물이 생기게 되면 점점 쌓이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팔다리는 차가워지면서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두통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구역감을 느끼면서 토를 하기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 이러한 증상 치료 방법으로 비위 기능을 보호하면서 담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합니다. 몸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게 되면 에너지가 상체로 몰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몸은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런 흥분 상태가 지속이 되면 기운이 흉곽에 정체가 되면서 압력과 열이 간에 몰리게 되는 간열 또는 간화 상태가 되는데요. 화를 자주 내는 분노 증상, 그리고 두통, 어지러움, 이명, 안구 충혈, 집중력 저하, 그리고 피부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흥분 상태가 오래되면 심장에 혈액이 몰리면서 심장에 열이 생기는 심열 상태가 되는데요. 몸에서는 신체 대사 활동이 빨라지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요. 외부 반응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자극에 깜짝깜짝 잘 놀라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얼굴이 붉어지고 입이 건조해지고 혀에 태가 두껍게 끼면서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발에 땀이 자주 나고 혈압이 오르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병리 상태는 자율신경실조, 갱년기 증후군, 불안장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인체에 대해서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자연을 대우주, 인체를 소우주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자연의 계절과 새로운 기후 변화에 적응하면서 외부 환경과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환경에 대해서 인체의 생리 조절 기능이 적절히 적응을 해야만 질병이 없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인체가 기상 조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동양 이론은 한의학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년의 계절의 성질을 설명하면 봄에는 태어나고 여름에 성장하며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하나의 생리가 생성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봄은 목, 여름은 화, 그리고 환절기는 토, 가을은 금, 겨울은 수해, 오행인 목화 토금수에 대응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봄은 나무 또는 간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새싹이 돋듯 모든 새로운 것이 생기고 위로 뻗어나가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숨어있던 양의 기운이 봄이 되면서 밖으로 표출되는 시기입니다. 겨울철에 움츠러댔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충곤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기운이 없고 낮에 꿈뻑꾸벅 졸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겨울의 한기가 몸 안에 살짝 남아있거나 내 몸이 전기를 잘 간직하지 못하는 약한 상태라면 봄이 도달했을 때 간을 상할 수도 있고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봄에는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는,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꽃가루 등으로 알레르기성 질환자가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은 불 또는 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활짝 피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시기죠. 이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하면 심, 하트를 상하고 가을철에 가서는 병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여름철은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인해서 몸의 온도 조절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고요. 또한 땀이 많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등 내 몸에 체액 손실이 많아지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운도 진액과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탈수증이나 일사병이 생기기 쉬운 계절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은 금속 또는 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절입니다. 담고 수확하는 시기이죠. 이 시기는 폐의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폐라는 의미는 장기라는 의미보다는 공기와 접촉하는 피부, 코, 인후, 기관지, 폐로 이루어지는 호흡기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코와 피부는 가장 먼저 자연의 기운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기후 또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체를 방어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와 피부가 인체의 1차 방어선이 되는 셈인데요. 이러한 기능이 저하되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요. 또한 가을이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 호흡기가 약하고 건조한 사람은 겨울철에 비염이 심해지거나 마른 기침이 생길 수도 있고요. 피부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 아토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은 물 또는 수의 성질을 가지고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에는 땀이 줄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잘 생기고 소변량도 늘어납니다. 겨울철은 낮아진 온도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호흡기를 비롯한 인체의 내장기에 침입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는 근육이 움츠러들어서 경직이 잘 되고 혈관도 수축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하면 신의 기능을 상하게 하고 봄이 되어서 병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의학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사진법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4가지 진단 방법입니다. 망진, 문진, 그리고 문진, 절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설명드리는 망진은 환자의 외형을 살펴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문진은 환자가 내는 소리를 들어서 진단하는 방법이고요. 문진은 의사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 문답을 통해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진은
환자의 상체를 의사의 손이나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직접 접촉해서 진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런 특징적인 진단 방법들 중에는 맥진과 순견 진단이라고 하는 절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설명드리는 망진은 환자의 외형적인 특징과 얼굴색, 기질 등을 눈으로 보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골격 형태, 굵기, 비만 정도, 신체 손상 정도, 그리고 체질이나 음양 정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외형에서 풍겨나기 때문이고요. 또한 정신 상태, 성격, 기력이 충분한지 등등도 외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굴의 색, 그리고 혀의 상태, 안구의 색이나 혼탁 정도 등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외형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기운과 감정 변동을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과 턱 부분이 검어지거나 뾰루지가 생긴다면 신장 또는 여성의 경우는 자궁에 이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얼굴빛이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한 느낌을 받으시면 간에 이상이 있거나 분노가 가득 찬 정신 상태임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문진은 환자에게서 나는 소리인 목소리, 숨소리, 가래 끓는 소리, 기침 소리, 배에서 나는 소리 등을 듣고 환자의 신체에서 나는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아서 환자 상태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구취가 있으면 소화기가 좋지 않거나 또는 간열이나 심열 등이 생기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문진은 환자가 병에 걸린 이유나 원인, 이미 알았던 질병,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 가족 건강 상태 또는 현재 본인의 생활 상태 등 내가 외형으로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상태를 환자나 환자의 가족, 보호자와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는 진단 방법입니다. 절진은 맥진, 복진, 순경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맥진은 동맥 박동이 체표로 나타나는 부위를 의사가 손가락을 사용해서 촉지합니다. 동맥 박동의 특징을 통해서 인체의 생리 기운과 병리 기운을 탐지하게 되고 질병의 재반 상태를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의료 진단기인 맥진기를 통해서도 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부위는 손목 부위의 요골 쪽에 있는 동맥철을 사용하게 되고요. 복진은 복부를 만지고 눌러서 부위에 따른 저항 정도, 그리고 덩어리, 종괴 유무, 통증들을 살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순경진은 인체에 있는 경락과 경혈을 누르고 만져서 병이 있는 경락 부위에 장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보통 치료를 할 때, 특히 침이나 뜸 등 혈 위를 탐촉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약을 처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한, 토, 하, 화, 온, 청, 보, 소의 8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법은 땀을 내서 질병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는 치료법입니다. 인체 표면에 질환이 있을 때 사용하고요. 급성 감기 질환, 바람을 맞거나 추위를 맞거나 했을 때 그런 병리적인 기운이 몸 체표면에 있는 것을 땀을 내서 털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법은 구토를 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급박하거나 위중한 병세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한의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토법은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법은 대변, 소변을 통해서 체내 열이나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해서 신진대사를 높이고 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화법은 화해법이라고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질병의 기운이 표면에 있지도 않고 내부에 있지도 않은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땀을 내거나 토를 시키거나 대소변을 빼내는 백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급성 전염병이나 급성 열병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온법은 따뜻하거나 뜨거운 성질의 약물을 사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발육력이나 성장이 부족한 체질이거나 양기가 부족한 증상에 사용하게 됩니다. 온법을 양기를 보충을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켜서 성장과 발육력을 좋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청법은 시원하고 차가운 성질의 약물을 써서 열을 내리고 체액을 보호해주는 치료법입니다. 온법과 대비되는 치료법입니다. 보법은 기혈이 부족하거나 음양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조화를 시키고 내장기 허약을 보충하고 정기를 회복시켜서 병리적인 기운을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기혈 음양, 즉 보충하는 것에 따라서 보기, 보혈, 보음, 보양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법은 뭉친 것을 흩어지게 하고 파괴하여 없애는 치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식체가 있을 때 그 뭉친 기운을 흩어지게 해서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생리통이 있을 때 아랫배 어혈이나 혈액순환 정체인 어혈을 흩어주어 생리통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의 생리와 병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의학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친밀한 이론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보시면 아 이거였구나 나도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진료도 많이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미한의원 남은영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